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격투기의 대중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UFC 같은 다양한 격투기 단체들의 경기를 시청하시다 보면 다양한 배경과 스타일을 갖고 있는 선수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차도로 채널을 예로 들자면 예전에 소개해드린 일본인 선수에게 엄청난 도발로 멘탈을 산산조각낸 피에로 파이터 임정민 선수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격투기 선수로 저희가 소개했던 케빈 박 선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선수의 개성이 넘치고 격투기 실력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매력 포인트가 있으면 대중의 관심도 더욱 빨리 사게 되고 그만큼 단체나 팬들의 기대도 한몸에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는 사람들 눈에 띄고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것이 그만큼 감사한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UFC 선수는 여러가지 별명이 있지만 무엇보다 바이킹의 후예라는 아주 멋있는 별명을 갖고 있는 종합격투기 선수 알렉산더 구스타프손입니다. 18승 6패라는 전적을 갖고 있고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 매치를 총 3번이나 치렀으며 매번 챔피언전에서 좌절한 아쉬운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앤서니 스미스와 메인 이벤트에서 4라운드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패배한 구스타보슨 선수는 패배 직후 인터뷰를 통해 은퇴를 선언합니다. 아무튼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인 알렉산더는 1987년생으로 키 196cm에 몸무게 93kg을 자랑하는 라이트 헤비급 이젠 전직 선수군요. 예, 전직 선수입니다. 너무나도 아쉽게도 얼마 전에 은퇴한 선수이긴 하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주요 경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딱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비겁한 챔피언으로 알려진 악마의 재능 존 존스 선수의 최대 피해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진정한 비운의 격투기 선수로 불리기도 하죠. 그의 혈통과 외모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알렉산더 선수의 큰 키와 어마어마한 덩치 그리고 금발의 머리와 파란 눈으로 서양의 격투기 팬들은 그가 스웨덴 출신인 만큼 바이킹을 연상시킨다고 했습니다. 와, 저 선수의 조상은 캐릭터나 별명이 아닌 실제 바이킹이었을 테고 저렇게 생긴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배를 타고 침략해 온다면 너무나도 두려울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 구스타보슨의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알렉산더의 이름은 역사적인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땄다고 합니다. 구스타보슨은 이혼 가정에서 자라 어머니와 새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나 그는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고 있던 아버지와 연을 끊지 않고 그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매우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소개해드린 리 머레이 선수, 그 악마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가정 환경이네요. 특히 구스타프손이 2014년 3월 지미 마누아 선수와 경기를 가졌을 당시 이 경기가 열리기 불과 몇 주 전에 알렉산더는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마음이 곱고 효자로 알려진 탓에 팬들은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러나 그는 오히려 더욱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며 마누아 선수를 보기 좋게 꺾고 경기 직후 인터뷰를 통해 이 순간은 돌아가신 아버지께 바친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알렉산더는 이처럼 인성과 의리, 사람으로서의 도리 등을 매우 중요시하는 무도인 스타일의 파이터입니다. 이렇게 바른 생활에 많은 이들이 우러러보는 성격을 갖고 있는 알렉산더도 사실 어두운 과거가 있긴 합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 싸움에 아주 많이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만 15살엔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심지어 2005년에는 만 18살이란 나이에 그는 폭행죄로 감옥까지 갔다 오죠. 알렉산더 선수는 당시 자신의 불행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폭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며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 뒤 출소한 알렉산더 선수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로 이주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종합격투기에 올인하여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알렉산더 선수가 격투기 선수가 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선수는 괜히 자랑스럽습니다. 에밀리아넨코 효도로 선수라고 합니다. 제가 효도로 선수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은 인정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총 24경기를 치른 알렉산더 선수는 11승 중 단 4승만 판정승이며 6패 중에도 딱 2패만 판정패입니다. 다시 말해 웬만하면 알렉산더 선수의 경기는 피니시가 나올 만큼 화끈한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2006년에 프로 종합격투기 선수로 데뷔한 알렉산더는 다양한 중소격투기 단체를 거쳐 3년 동안 8승 0패라는 경이로운 전적을 쌓았습니다. 특히 이 8승 0패 중에서도 단 1승만 판정인 만큼 구스타포스는 경기를 끝낼 줄 아는 피니셔로 대중의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11월에 UFC에 데뷔한 구스타포스는 제러드 헤멘 선수를 상대로 첫 UFC 경기를 치렀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만큼 아무리 8승 0패 파이터라도 긴장을 안 할 수 없었을 텐데요. 그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오갔는지는 제가 감히 예상해볼 수는 없으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경기를 치른 알렉산더 선수는 정말로 이 경기가 그의 첫 UFC 경기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렇게 알렉산더 선수는 자신의 UFC 첫 경기를 단 1라운드 41초 만에 펀치로 KO 승리를 따냅니다. 야, 역시 바이킹의 후손입니다. 그 다음 경기는 레슬링 강자인 필 데이비스와 붙은 구스타보슨. UFC의 조 로건 해설을 포함하여 여러 격투기 전문가들은 구스타보슨 선수의 레슬링 방어력, 특히 그의 테이크다운 방어 능력을 칭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는 엘보를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런지 아니면 단순히 실력차가 너무 많이 났는지 이번 경기에선 그래플링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스타포슨 선수는 엘보 타격을 실컷 맞은 뒤에 경기 분위기를 뒤집기 위해 조금 무리해서 테이크다운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데이비스 선수는 스프럴이라는 기술로 이 테이크다운을 저지하죠. 스프롤로 불리는 이 기술은 나의 몸무게를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는 상대방 몸 위에 실어버려 그를 그냥 꼬꾸라지게 만드는 방어 기술입니다. 그리고 데이비스 선수는 뱀을 연상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 아나콘다 초크로 불리우는 기술로 구스타보슨 선수에게 탭을 받아냅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1라운드 4분 55초 만에 일어납니다. UFC에서 첫 승을 너무나도 화려하게 한 탓일까요? 정상급 파이터와 싸우니 아쉬운 결과를 보여준 구스타보슨 선수의 패배 소식은 팬들에게 큰 실망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4년간 무패 행진을 하면서 큰 관심을 모은 선수가 정상급 선수와 만나자마자 1라운드 패배를 당하니 논란이 있을만 하긴 했죠. 안타까운 커리어 사상 첫 패배를 뒤로하고 그는 종합격투기와 킥복싱에서 큰 두각을 나타낸 시렐 디아비테 선수와 UFC 120에서 만납니다. 이번 경기에 한 가지 재미난 비하인드 스토리는 바로 이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구스타보스는 지난 경기에서 자신에게 첫 패배를 안겨준 필 데이비스가 소속한 체육관을 찾아가 그와 함께 훈련을 하고 데이비스 선수에게 그래플링 개인 강습을 들으며 자신의 약점을 전격적으로 보완하려고 노력합니다. 벼락치기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의 노력은 경기에서 나타나죠. 첫 라운드에서 시릴 선수를 2번이나 다운시키고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다가 두 번째 라운드에서 리어 네이키드 초크로 가볍게 승을 챙깁니다.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구스타보슨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필 데이비스 선수가 소속한 얼라이언스 MMA와 함께 훈련할 수 있었던 덕분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맷 해밀, 제임스 테후나, 티아고 실바, 마우리시오 쇼군 후아 등을 잡아내고 15승 1패라는 아름다운 전적을 이어갑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도 구스타보슨 선수 전적에는 단 1패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던 구스타보슨 선수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드디어 알렉산더에게도 타이틀 기회가 주어지며 악마의 재능이라 불리우는 존 존스 선수와 붙게 됩니다. 존 존스의 인성을 논하는 저희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먼 훗날 인터뷰를 통해 존 존스는 UFC 165에서 구스타포슨 선수와 싸워서 질 뻔했을 정도로 경기가 아슬아슬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경기를 준비하면서 존 존스는 멘탈이 산산조각 버려 경기 준비는 안하고 주구장창 술, 여자, 그리고 마약에 빠져 몸관리와 훈련은 뒷전이었던 시기라고 밝힌 바 있죠. 아무튼 칼을 열심히 갈고 나온 알렉산더, 이 경기가 대중의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바로 무패 존 존스 선수가 커리어상 처음으로 자신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선수와 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존 존스 선수가 잘하고 승률이 좋은 건 맞지만 그가 이긴 이유는 바로 피지컬 때문이지 실력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 있었죠. 이 경기를 통해 존 존스 선수는 커리어 사상 첫 테이크다운을 당하고 타격에서도 존 존스 선수가 밀릴 만큼 알렉산더 선수의 분위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경기 중반부터 존스가 슬슬 경기력이 향상되기 시작하더니 결국 타격에서 존스가 앞서기 시작했고 아쉽게도 판정까지 간 경기는 만장일치로 알렉산더 선수의 패배였습니다. 비록 이 경기는 오늘 최고의 경기상을 받기도 했고 팬들은 라이트 헤비급 경기 중 최고의 명경기로 꼽힐 정도로 재밌다고 했지만 구스타보슨 선수는 아쉽게도 챔피언 벨트를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5년 구스타보슨 선수에게 또다시 타이틀 매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당시 공석이었던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을 차지한 코미어 선수는 다음 대전할 상대를 찾고 있었으며 UFC는 그와 구스타보슨 선수의 경기를 성사시킵니다. 2015년 10월 UFC 192에서 열린 이 경기는 두 선수의 기량을 확인할 만한 멋진 명경기였습니다. 특히 구스타보슨 선수는 테이크다운을 수차례 성공하고 니킥과 펀치로도 꽤 많은 재미를 본 만큼 그에게는 이 경기를 이길 수 있을 만한 순간이 몇 번 연출되었으나 아쉽게도 이번에도 판정패를 당하고 맙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경기도 오늘의 최고의 경기상을 받아 벨트는 차지하지 못해도 보너스와 명성은 챙긴 구스타보슨 선수였습니다. 또한 경기가 끝난 뒤 인터뷰를 통해 코미어 선수는 자신의 커리어를 통틀어 가장 힘겨운 경기였다는 소감을 밝혔죠. 그리고 또다시 시간은 흐르고 2018년 12월이 되었습니다. 18승 4패라는 전적을 보유하고 있는 구스타보슨 선수는 약물로 출전 정지를 당했다가 막 복귀 허가가 떨어진 존 존스와 다시 붙게 됩니다. 저희 차도로 채널 존 존스 편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경기가 바로 존스의 몸에 아주 작은 극소량이긴 하지만 과거에 했던 약물의 흔적이 남아있어 경기가 열리기 일주일 전에 행사 위치가 다른 주로 바뀌는 해프닝이 생겼던 바로 그 경기입니다. 아무튼 작년 12월 UFC 232에서 열린 이 경기는 존 존스 선수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존스 선수는 세 번째 라운드에서 TKO로 승리를 따냈으며 지난번에 구스타보슨 선수와 싸웠을 때 아슬아슬했던 이유는 바로 본인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변명을 증명한 듯한 경기력이었습니다. 이렇게 커리어에 단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챔피언십 기회를 세 번이나 얻고 모두 실패한 구스타보슨 선수, 실력이 비해 너무 아쉽죠. 그는 2019년 6월에 앤서니 스미스 선수와 경기를 가지나 네 번째 라운드에서 리어네이키드 초크를 당하고 패배하고 맙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그는 자신의 글러브를 옥타곤 바닥에 내려놓고 "여러분, 쇼는 이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은퇴를 선언합니다. 역시 바이킹 끝까지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오늘은 스웨덴 국적과 멋있는 외모로 바이킹의 후손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외모부터 정신력까지 바이킹이 연상되는 알렉산더 구스타보슨 선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행하고 불안정했던 어린 시절을 스포츠로 극복하고 세계적인 격투기 스타가 되고 세계적인 선수들과 싸우며 멋진 커리어를 남기고 간 32에 은퇴한 알렉산더 구스타보슨 선수에게 격투기 광팬으로서 그동안 감사했다는 인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어쨌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요. 컨텐츠 제보나 추천은 영상 댓글 혹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이상 차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